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혈당이 아침 행동 하나에도 요동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며 내가 아침마다 피곤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고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아침에 잠깐 어지러지라거나 식후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변화들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이야기였죠. 그때 나눴던 경험들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이미 혈당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는 패턴은 단순히 당 수치의 문제가 아닌 몸의 여러 장기와 혈관벽에 연속적인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몸속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환경이 서서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혈관벽은 조용히 약해지고 거칠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기 좋은 상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며 몇 달과 몇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은 정상이래요. 그런데 콜레스테롤만 높다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그 뒤에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혈당의 널뛰기와 염증 반응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과정이 왜 3단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증상 없이 진행되는지 이해되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겁니다. 평소 쉽게 피곤해지거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 졸음이 심해지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숨은 연결에서 비롯되는 몸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늘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혈당이 자주 오르면 그 균형이 자꾸 깨지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지방과 콜레스테롤 형태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혈관벽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 3가지도 함께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혈당은 당뇨와 연결되고 콜레스테롤은 혈관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니 각기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두 수치를 서로 분리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같은 길 위에서 천천히 이어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면 오늘 전체 흐름이 훨씬 쉽게 다가올 겁니다. 혈당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즉시 반응하는 빠른 지표입니다. 반면 콜레스테롤은 며칠과 몇 달, 몇 년의 변화를 천천히 반영하는 느린 지표입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혈당은 정상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혈당은 높아 보이는데 콜레스테롤이 아직 정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수치가 따로 움직여 보일 뿐 몸 안에서는 이미 같은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그때마다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남는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지방과 콜레스테롤 형태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결의 첫 출발입니다. 또 혈당이 오를 때 혈관벽에 미세한 자극이 생기고 이 자극은 매우 작고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 환경을 만들어 콜레스테롤이 붙기 쉬운 상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 하고 혈관은 상처를 받아 콜레스테롤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별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움직이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연속된 흐름입니다. 이 점을 알면 왜 혈당 관리가 곧 콜레스테롤 관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실제로 혈당이 안정된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식후 혈당이 넓게 흔들리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두 수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 안에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밀고 당기며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혈당은 더 빨리 오르고 콜레스테롤은 더 천천히 쌓이면서 나중에서야 수치로 드러나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앞으로 설명드릴 3단계 구조도 한결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혈당이 오르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식사 후에 찾아오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강한 신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높게 오르는 패턴이 반복될 때입니다. 이때 췌장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즉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해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하루에도 여러 번 급하게 오르는 패턴으로 반복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자주 분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포는 계속 과도한 신호를 받게 되고 결국 인슐린의 명령을 이전처럼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면 당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더 오래 남게 되고, 그 사이 남는 에너지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형태로 저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자꾸 배가 나온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이 찐다,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 할수록 몸은 에너지를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생존 전략입니다. 불안정한 혈당 상황을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벽을 자극해 상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데, 이 상처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염증을 불러오고 콜레스테롤이 붙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저장을 늘리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혈관벽을 약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갈증이 몰려오거나 잠이 쏟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저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혈당 스파이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혈당은 점점 높게 유지되고 콜레스테롤은 서서히 쌓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은 검진 수치보다 훨씬 빠르게 몸 안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괜찮다고 안심하기 전에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는 생활이 이어지면 결국 몸은 균형을 잃게 되고, 여기서부터 지방간 복부 비만, 중성지방 상승,
콜레스테롤 축적, 혈관벽 손상 등이 차례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가장 첫 단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혈관의 염증이 어떻게 생기고 그 자리에 왜 콜레스테롤이 붙기 쉬운 환경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면 혈관 안쪽 벽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이 계속 반복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조용히 쌓입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을 우리는 내피라고 부릅니다. 이 내피가 곧 혈관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매끈해야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혈관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자주 요동치면 이 내피가 점점 자극을 받으며 표면이 서서히 거칠어지고 작은 긁힘과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들은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본인은 전혀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이 작은 상처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처난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면역세포와 여러 물질들을 보내 꼼꼼하게 메우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함께 분비되고 그 주변 조직은 붓고 뜨거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염증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자주 오르는 생활을 오래 계속할 때입니다. 상처와 염증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며 혈관벽은 점점 지치게 되고 회복 속도보다 자극받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때부터 내피는 매끈한 표면을 잃어버리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늘어나며 여러 물질이 달라붙기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콜레스테롤이 등장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본래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고 세포막과 호르몬, 여러 구조물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상처난 혈관벽을 만나면 이 재료는 다른 모습으로 쓰입니다. 몸은 상처를 막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가져다 틈새를 메우는 패치처럼 붙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얇고 작은 덩어리라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와 염증이 계속되면 이 작은 패치 위에 또 다른 세포와 지방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해 조금씩 도톰한 혹처럼 자랍니다. 우리가 흔히 플라크라고 부르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플라크는 아직 혈관을 완전히 막지 않더라도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며 언제든지 더 자랄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딱딱한 성질이 강해지며 동맥경화로 진행하기 쉬운 길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갑자기가 아니라 수년 동안 천천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갑자기 동맥경화라고 나왔다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혈당과 염증의 작은 자극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고 콜레스테롤은 그 틈을 메우러 가다가 결국 플라크로 남게 된 셈입니다. 이 흐름을 알면 왜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려 하기보다 혈당과 염증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크가 어떻게 커지고 쌓여서 검사 수치와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세 번째 단계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내피세포가 자극받습니다. 작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몸은 상처를 메우려고 재료들을 불러옵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재료들이 섞이며 얇은 층을 만듭니다. 이 층이 초기 플라크입니다. 초기에는 작고 얇아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검사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흔들리면 염증 반응도 반복됩니다. 상처 위에 또 붙습니다.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그 위로 겹겹이 쌓입니다. 조금씩 두께가 증가합니다. 플라크는 천천히 자랍니다. 옆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혈관 공간이 좁아집니다. 혈액 흐름이 달라지고 혈관벽은 더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지속되면 영향이 큽니다. 걷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쉽게 붓거나 종아리가 뻐근해집니다. 숨도 빨리 차오릅니다. 더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플라크 일부가 떨어져 피떡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고 뇌경색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느리지만 오래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혈당 변동과 염증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조용히 쌓인 변화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원인이 아닌 상처를 메우는 재료입니다. 핵심은 혈당 변화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플라크 성장이 느려집니다.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 흐름을 생활에서 어떻게 되돌릴지 보겠습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해도 몸은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혈당은 빠릅니다. 식사부터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빵과 떡류처럼 빠른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히 올립니다. 반면에 채소류는 흡수를 천천히 하여 혈당을 완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이어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두면 도움이 큽니다.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다음은 식사 속도입니다. 빨리 먹게 되면 혈당 상승이 커집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간식 선택입니다. 과일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과일 섭취량은 한 번에 한 주먹 정도로 충분합니다. 운동 역시 큰 역할입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일상 속 움직임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 10분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짧게 걸어주는 것만으로 근육이 당을 쓰게 되고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하루 두세 번이라도 짧게 걸어주면 혈관 부담이 줄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가능하다면 일정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을 만들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밀어 올리고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잠깐의 심호흡과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혈관 긴장을 풀고 혈당도 완화합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합쳐지면 몸은 서서히 균형을 찾고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플라크의 성장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속도를 크게 늦추고 진행을 완만히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들이 쌓이면 혈당 변화가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흐름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실천으로 연결해 하루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식사 루틴, 운동, 그리고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루틴입니다. 순서 지키기가 핵심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도 혈당 상승을 줄이고 포만감을 도와줍니다. 반찬은 천천히 먹고 마지막에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빵과 떡류는 가능하면 아침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루틴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거나 앉기보다 10분만 걷는 것이 혈당 관리 핵심입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까지 총 3번 걸으면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장거리가 아니어도 집안에서 걷는 정도로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도 천천히 걷는 정도는 혈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 루틴입니다.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혈당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인슐린 반응이 좋아져 혈당이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혈당은 쉽게 오르고 다음날 피로도 큽니다. 잠들기 전 화면 사용은 자극을 높여주므로 30분은 줄여주세요. 호흡 루틴도 중요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혈관 긴장을 줄이고 스트레스도 완화합니다. 긴장된 날에도 3분만 호흡을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작아 보여도 강력하며 매일 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1%씩만 달라도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몸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식사 순서를 지키고 식후 10분을 걷고 수면과 호흡을 챙기면 혈당과 혈관이 함께 안정됩니다. 오늘 내용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숨은 연결 흐름을 따라가 본 시간이었습니다. 혈당 변화 하나가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들면서 플라크로 이어지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이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은 회복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맥 경화가 시작되는 진짜 이유와 멈추는 법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벽은 왜 약해지고 어떻게 굳어지는지, 어떤 순간에 멈추고 어떤 습관이 필요할지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식후 변화나 피로감, 혈당, 흔들림 경험 등 직접 느낀 부분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과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이었습니다.